안녕하세요, 현아였습니다. 이번에 OPD 디자인 시스템 개발 이야기 세 번째인데요. 저번 개발 이야기 이후로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런 개발 이야기를 자주 했어야 됐는데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OPD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배너가 추가가 됐습니다. 배너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돼가지고 좀 멋있게 등장을 하고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짧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문서들이 좀 많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메인 페이지, 소개 페이지인데요. 오버뷰라고 해서 OPD 디자인 시스템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 그래서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보면 테마도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커스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OPD 디자인 시스템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기보다는 그냥 한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통일된 디자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라이브러리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보면 그냥 기본 태그만 사용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리액트 라우터 돔에 링크 태그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그런 좀 제약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아예 라이브러리 개발 차원에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관적인, 기능적인, 친절한,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로 실행을 추가를 했고요. 컬러는 저번이랑 바뀐 게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좀 추가되긴 했는데 아직 컬러 팔레트는 변경된 게 없고요. 근데 이게 컬러 팔레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 편이라서 아마 그 키는 유지를 한 채로 색상들은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칙칙하거나 아니면 너무 촌스러운 그런 색조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추천 라이브러리인데요. 아까 전에 인트로덕션에서 보셨을 여기 결합하기 쉬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커멘터리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고려를 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서가 좀 달렸는데 나중에 가서는 아예 코드 예제 같은 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퀵스타터에서 그냥 셋업 같은 것만 사용을 했고요. 이제 스타일, 이거는 OPD 디자인 시스템에 컬러를 제외한 스타일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베이스 스타일에서 기본적으로 적은 스타일이 있고, 이제 CSS 바리에이블 해서 기본적인 CSS 변수, 지금은 이렇게 폰트, 패밀리, 사이즈, 라인 헤이트 이렇게 정도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타일 바리에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거든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그냥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는 그냥 이제 업데이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필요성을 좀 최근에 깨달아가지고 9.0부터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전 기록도 찾으면 되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9.0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크게 OPG 컴포넌트와 HTML-like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OPG 컴포넌트는 이제 HTML 태그 기반이 아닌 이제 OPG 디자인 시스템만의 독특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오버레이 박스가 표시되는 오버레이 액션 박스, 이제 액션 리스트가 있는 액션 리스트, 클릭했을 때 액션 버튼이 표시되는 리스트, 액션 메뉴, 그 다음에 상태를 표시하는 스테이러스 배지,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묶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박스가 있고요. 버튼 여러 개를 묶을 수 있는 버튼 그룹, 코드 블럭, 밑에 표시하는 푸터, 위에 표시하는 헤더, 아이템 표시하는 아이템 테이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HTML-like 컴포넌트는 이제 HTML 기본 태그를 OPG 방식으로 풀어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좀 끝단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forward 레퍼런스를 통해서 RE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이제 기본적인 HTML 태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 hr, 이미지, 버튼, 인라인 코드, 폼 여러개,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위한 플렉스랑 A, 스팬, 텍스트, 타이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훅은 이제 지금 4개가 있는데요. 다이얼로그를 생성하는 유지 다이얼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공지 보이시죠?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유저헤더 노티스 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얼로그에 좀 베이스가 되는 유지 모달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버레이 모달 창만 띄우는 거라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탑 로딩, 위에 이렇게 로딩을 표시하는 탑 로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로딩을 표시하는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시면 되고, 이제 사소한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사소한 얘기를 꺼내자면, 버전 10 기준으로 할게요. 어제 오늘 작업한 게 버전 10이라서 뭐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버튼, 방금 작업한 게 버튼입니다. 원래 버튼이 그냥 좀 진짜 더럽게, 코드가 더럽게 있었어요. 제가 OPG 디자인 시스템 개발 초기 때 만들었던 버튼인데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코드가 if문에 그 스타일이 있고, 스타일이 컴포넌트 안에 있고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OPG 디자인 시스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 하나가 HTML 태그로 있으면 최대한 그 태그를 따르자인데, 아직 프롭도 개판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예 완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바리에이션이, 원래는 텍스트, 컨테인드 아웃라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디자인을 가진 디폴트를 추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그냥 텍스트, 컨테인드, 그 다음에 아웃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도 이제 블루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if문에 쌓여있고 좀 난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색상 추가가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이제는 타입 같은 것도 다 설정을 해놨고, 그냥 그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그냥 그린 컬러 이런 것만 추가를 해주면 돼가지고 이제는 컬러 같은 거 추가하기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게 이거 3개라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긴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이런 버튼의 색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개발해서 색만 결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세이블도 원래는 is disabled라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프롭이 있었는데, 이제 프롭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HTML disabled 상태로 받아가지고 좀 HTML 태그답게 동작하고 있고요. 사이즈도 이제 small, medium, large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로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로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버튼 위드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로딩을 사용할 때는 위드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로딩 버튼은 다른 버튼이랑 같이 있는데, 그럴 때도 다른 그 버튼이랑 위드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좀 일관적인 면에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석에도 그렇게 적어놨고, 아이콘 포지션도 이제 어디 갔니?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 기능은 아닌데 이제 액션 박스 메뉴 하면서 필요해가지고 만들었고요. 타입도 그냥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외형적인 차이는 없고 그냥 HTML에서 버튼의 타입이 버튼이랑 썸이 2개가 있어서 그걸 추가를 해놨습니다. 위드 같은 경우도 수동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단 위드가 이제 최소 위드보다 작으면 그냥 무시가 됩니다. 따로 설정한 거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즈 프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2개가 생겼는데요. 일단 에즈는 기본적인 버튼 태그가 아닌 다른 태그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A 태그나 뭐 리액트 라우터 돔에 링크 태그를 사용할 때 이제 버튼으로 하면 좀 함수를 쓰거나 그런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에즈에다가 링크를 넣어놓고 에즈 프롭에 to 이제 이동을 위치하면 좀 네이티브처럼 동작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로딩은 이전과도 뭐 동일하고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인데 폼이 좀 만들기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오토 컴플리트인데, 근데 진짜 별건 아닙니다. 텍스트 필드 죄송해요. 텍스트 필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밑에 미리 보기가 뜨는 건데요. 사실 미리 보기가 뜨고 그거를 결제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텍스트를 칠 때 미리 보기로 이렇게 드래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터넷 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이렇게 드래그 된 상태로 나오는데, 저도 그런 거를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드래그 된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드래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인풋 안에 밸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H만 입력했는데 실제로 인풋 태그 안에는 HTML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인풋에 실제 밸류 값을 표시하는 건, 인풋이 내보내고 있는 밸류 값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H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인풋은 지금 HTML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용자는 H만 입력했으므로 다음에 했을 때 T가 입력이 돼야 돼요. 그냥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로직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방금 제가 T를 입력을 했잖아요. T를 입력을 할 때 이제 TML이 드래그가 돼 있잖아요. T를 입력하면 TML이 T로 바뀝니다. 그래서 HT가 인풋에 온체인지로 받아져요. 그래서 이 HT를 온체인지 밸류로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원래 데이터가 이제 인풋에 그 어리F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받아와가지고 원래 있는 HTML과 이제 자동 완성 리스트에 있는 HTML 비교해가지고, 이제 리스트 안에 있다 그러면 자동 완성된 텍스트 입력이 맞다 해서 이제 HTML과 HT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쉬운데 가장 문제는 마지막 L입니다. 지금 보면 마지막 하나인데, 지금 보면 HTML이고 제가 L을 입력하잖아요. 온체인지가 안 돼요. 지금 온체인지가 그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HTML을 입력했는데 HTML이 아니라 HTM이 돼요. 입력창에는 HTML이라 표시되는데 실제로 내는 값은 HTM이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구현된 걸 계속 뜯어봤어요. 목이 안 좋아. 죄송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걸 구현한 게 GitHub 프라이머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참고한 라이브러리인데, GitHub 프라이머에서도 그냥 주석으로 써놨어요. 이거를 썼을 때 HTM으로 표시되는 버그가 있다. 그리고 to도로 써놨습니다. 고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진짜 꼼수를 하나 썼는데, 이게 입력이 될 때 입력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진짜 값이 아니라 H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뜨잖아요. HTML 하고 뒤에 뒤에 비어있는 공백 글자, 자, 위드를 차지하지 않는 공백 문자가 생겼다가 다시 입력되면서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HTML을 입력했을 때도 공백 문자가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면서 온체인지가 발동이 돼요. 이건 좀 로직이 복잡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려도 모를 것 같고 아마 직접 좀 뜯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거 하나에 이벤트 리스너가 온체인지, 잠시만요,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있다. 네, 지금 코드 보면 굉장히 길죠? 지금 저거 분리도 안 해놨는데 분리할 엄두도 안 나가지고 지금.
맞네요. 지금 보면 이벤트 리스너가 지금 4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저기 있네요. 아, 4개도 아니네. 1, 2, 3, 4, 5, 6. 이벤트 리스너가 지금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풋이 걸려 있고요. 온 체인지가 걸려 있고요. 온 키 다운이 걸려 있고, 온 키 업이 걸려 있고, 온 키 프레스까지 걸려 있습니다. 입력과 관련된 이벤트 리스너는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키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밑에 오버레이를 표시가 안 돼 있었다면 표시를 열고요.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온키 다운이에요. 온키 다운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기타를 처리해 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온키 다운은 그냥 여러 태그 같은 거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제가 사용한 그 꼼수입니다. 이제 오토 컴플리트 제한이 켜져 있고, 그 트루인 상태에서 이제 오토 컴플리트 그 서제스션 제한의 총 길이가 이제 키보드에 입력된 그 인풋에 입력된 길이보다 작으면, 즉 오토 컴플리트 제한을 받는 상태면 이제 온키 다운일 때 서제스션 이게 실제로 인풋에 표시되는 밸류거든요. 이게 비동기 아무튼 거기서 인풋 값에다가 스페이스 공백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백을 한 다음에 이제 온체인지로 받으면서 바로 이 공백을 삭제를 시켜버려요. 정확히는 이제 서제스턴 밸류 서제스턴은 위에 보면 스테이트로 유즈 스테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서제스턴 유즈 스테이트로 받아서 그 값을 이제 스페이스를 빼버리고 이제 실제 값 밸류를 이제 없는 값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제 맞는지 조회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꼼수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골 때렸던 게 이제 저는 이제 리액트 훅 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즐겨 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뭐야, 코드가 표시가 안 되네? 이건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편리하게 값이 나오는 리액트 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특징이 비지어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비지어 컴포넌트는 그 밸류랑 온체인지가 리액트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HTML 그 자체인 컴포넌트를 말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걸 보시면 그 태그 안에서 그 밸류를 유즈 스테이트로 밸류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안에 있는 값이 동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기본 그 REF로 조정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를 써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인풋 이벤트가 아니라 클릭 이벤트를 온체인 이벤트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원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위해서 리액트 폼에서는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 컨트롤러라는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외부 디자인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리액트 훅 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또 사용을 할 때마다 컨트롤러로 좀 덮어줘야 되고, 그거를 단순하기 위해서 그냥 자체하기에는 또 리액트 폼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비지어 컴포넌트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이게 보시면 이게 좀 골 때리게 입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결국은 커스텀 이벤트로 해결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냥 인풋 이벤트는 무시가 됩니다. 그냥 무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이게 체인지가 됐을 때 우리 이벤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체인지 그냥 함수고, 이제 엔터를 클릭했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온체인지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체인지 이벤트를 이제 새로 뉴 이벤트로 만들어가지고 체인지 프롭 체인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온체인지가 함수잖아요. 온체인지 함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1을 넘겨줘야 되는데 2가 지금 키보드 이벤트예요. 근데 이거를 체인지 이벤트처럼 꾸며가지고, 가짜로 꾸며가지고 좀 위장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즈 달려있어요. 체인지 이벤트, 인풋 엘리먼트.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바깥 애들을 대상으로 속이고 있어요, 이벤트를. 그런 재밌는 꼼수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코드 한번 분석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버그가 좀 있습니다. 한국어가 이상하게 입력이 돼요. 이거 분명 디스코드에 봤던 것 같은데, 디스코드에서도 이렇게 좀 특수 기능 같은 거 이용하면 한국어 첫 글자가 이렇게 띄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국어 IM이랑 충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도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걸렸거든요. 저도 이거 문제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놔두고는 있는데 정식 배포하기 전에는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나머지 인풋들은 딱히 신경 쓸 건 없고요. 파일 필드는 일단은 인풋 태그들을 모두 구현하고 싶어서 일단 추가는 시켜놨는데, 일단은 사용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놔뒀고요. 아마 사용한다고 해도 아마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각 상황마다. 그래서 파일 필드는 굳이 안 쓸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디자인으로 텍스트 필드처럼 살짝만 꾸며가지고 만들어놨고요. 폼은 그냥 인풋들 한눈에 확인하라고 놓은 겁니다. 라디오는 그냥 딱히 그냥 기본 디자인 그대로 썼어요. 꾸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기본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 셀렉트는 셀렉트고, 이거는 GitHub에서 코드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디자인 삭제하고 밑에 캐럿 표시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파이어폭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꼼수?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왜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스위치가 있는데 체크박스입니다. 그냥 체크박스인데 그냥 CSS 갖다가 스위치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훅 같은 거에서도 그냥 체크박스처럼이 아니라 그냥 체크박스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프롭도 체크박스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텍스트 에어리랑 텍스트 필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애드온도 있고 보더도 있습니다. 보더 이제 바텀만 만들 수 있게 해놨고, 올 전체도 해놨고, 그냥 보더 없게 이것도 해놨습니다. 보더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랑 만들었던 거에서 좀 그거를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애드온 양옆에 추가할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플렉스는 그냥 플렉스인데 제가 플렉스를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태그로 만들어 놨고요. 딱히 별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오버레이만 표시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엘리먼트로 버튼에다가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별도의 태그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거 좀 유즈 훅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컴포넨트에서도 될 수 있게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션 같은 걸 보면 이런 오버레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버튼에만 연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클릭했을 때 오버레이가 표시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튼 자체가 애초에 좀 확장성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 버튼에 REF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그냥 위드만 넘겨놔도 그 버튼 헤이트만 넘겨줘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든지 해서 위드도 그 REF도 넘겨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박스는 볼셀의 박스를 가져왔고요. 이제 타이틀이 있고 푸터는 볼셀 푸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버튼 있고 왼쪽에 라벨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푸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푸터가 있고 푸터 템플릿이 있습니다. 푸터는 그냥 HTML 리액트 로드 그 자체를 넣는 거고, 푸터 템플릿은 텍스트랑 버튼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냥 푸터만 넣고 싶었는데 그러면 귀찮아서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푸터 템플릿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푸터랑 푸터 tem플릿 둘 다 있으면 오류가 나고요. 헤더는 그냥 GitHub 헤더를 가져왔습니다. 위에 버튼 같은 거 있고 간단한 파일명 같은 거 있어가지고 좀 이용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푸터랑 헤더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를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버튼 그룹은 이제 버튼들을 묶어서 표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버튼 3개를 옆으로 묶어놓고 마진 -1에서 합친 다음에 그 마우스가 호버했을 때 Z인덱스 1 해가지고 위로 표시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더 진해지는 거 보시면 그 마우스 호버있는 거 검은색이 잘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버튼 2개 혼합되어 있는 형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액션 메뉴랑 액션 박스도 버튼을 확장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들도 이렇게 버튼 그룹에 묶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블럭은 그냥 라이브러리를 좀 가져온 거고요. 라이브러리 자체를 쓰기보다는 그냥 스타일까지 지정해서 쓰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푸터는 이게 좀 가져온 것이 많아요. 채널톡 푸터도 참고를 했고요, 벌셀 푸터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푸터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푸터 내비게이션 깔아놓고 맨 밑에는 제 로고랑 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아이콘 깔아놓고 나중에 저작권 표시랑 사업자 이렇게 표시하게 했고요. 참고로 이거 모바일도 지원을 합니다. 개발자 모드보다는 이걸 표시하는 느낌.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A 태그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화살표를 달아놨고 소개 도움말 연결을 해놨고요. 헤더는 그냥 벌셀 헤드 그 자체를 그냥 가져와 버렸어요.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OPJ 디자인과 벌셀이 가지고 있는 헤더 디자인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솔직히 UI적으로 벌셀의 헤더 디자인을 좀 넘가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벌셀의 헤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헤더는 이제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 노티스 해서 공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헤더 내비 해서 로고와 버튼 이런 프로필을 표시하는 공간이 있고, 다음으로 헤더 서브 메뉴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컴포넌트 그 자체라서 그냥 알아서 배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렸을 때 이렇게 헤더 서브 메뉴면 화면 상단에 고정이 돼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냥 헤더 태그를 만들 때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위즈, 헤더, 노티스 이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데 왜 이거 오픈으로 써놨지?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훅으로 컨텍스트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헤더까지 넣고 아이템 테이블, 이거는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이템 테이블이고 그냥 링크 같은 거 추가할 수 있고 그냥 커스텀 컴포넌트 추가할 수 있게 아이템 분류만 하나 추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똑같습니다.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템 테이블로 지금 고민 중인 게 이게 좀 변형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테이블은 보통 위에 행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행 지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로우 하나하나가 독립된 컴포넌트라서 그냥 프롭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트리뷰트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마다 좀 뭐라 해야 되지? 레이아웃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거 같은 경우는 플렉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게 바꾸긴 했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아니라 이거 네, 추가 나왔네요. 이제 그 아이템 데이터, 각 아이템에 이제 플렉스 설정을 해가지고 화면 내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할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 이제 그냥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2, 얘는 4분의 1, 그럼 얘는 고정 너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모바일로 했을 때 모바일로 봤을 때 가로 스크롤이 안 생겨요. 보면 이제 딱 맞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게 딱 조정이 되고요. 이게 순서 따라 다르긴 하는데, 지금 보통 프로필, 이제 내용, 이제 상태, 설정 버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뷰를 줄여줬을 때도 프로필, 내용, 이제 뭐라고 했죠? 상태, 그 다음에 버튼은 오른쪽 위에 고정을 시키도록 바꿔놨습니다.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잠시만요. 이거 보여주면 안 돼가지고. 아닙니다. 스킵합니다. 제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제 제거 데이터베이스는 모바일에서 여기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옆에 내비게이션 바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가로 스크롤이 생기면 가로 스크롤 넘어가면서 왼쪽으로 화면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짜증나는데, 그걸 또 어떻게 고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로 스크롤 없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했다가 이게 나온 거고요. 근데 좀 괜찮아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헤드는 디비더랑 똑같습니다. 일단 역할은 코드도 그렇고요. 원래는 이제 페이지 헤더 맨 아래, 헤더 바로 아래에 이제 제목만 표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거 아직 다 구현을 안 해가지고 일단 이 상태로 남아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좀 제대로 된 페이지 헤더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인데, 이게 신기한 게 좀 보면 헤더, 컨텐츠, 펜, 부터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터가 맨 위로 가고 헤더가 맨 위로 가도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원래대로 배치가 됩니다. 물론 접근성 문제 때문에 추천하진 않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지금 디스플레이 그리드 옵션에 그리드 템플릿 에어리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좀 글자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바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치하더라도 헤더, 컨텐츠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레프트 펜 같은 경우도 여기 펜이 왼쪽에 있는데, 그 펜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것도 조정해주고요. 그리고 헤더랑 부터 빼는 것도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거고요. 이것도 GitHub 프라이머에서 가져왔습니다. 피너는 맨 처음 만들었던 컴포넌트인데 아직도 바뀌는 거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왔고요. 탭 내비도 바뀐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프롭으로 이제 그 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차일드런으로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메뉴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좀 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레이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칠드런으로 하면 어레이프를 설정하기가 조금 귀찮더라고요. 어떻게 칠드런 폼은 돌리는 방법을 아직 몰라가지고 알아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툴팁은 여기 초창기에 있는데 아직도 잘 살아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소개해드릴 건 다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 보면 뭐 작게 적어놨습니다. 스토리북도 그냥 몇 가지 애드온을 추가를 시켜놨는데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그냥 안 보이는 거구나. 네. 애드온을 몇 개 추가를 해놔가지고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퍼포먼스 보는 거랑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 다음에 뭐 접근성 테스트도 추가를 시켜놨는데요. 그 접근성은 아직 통과를 못 시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지인가? 테일러스 배지인가가 통과를 못할 텐데, 네.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통과를 그냥 못 시킨 대로 유지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접근성도 최대한 고려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 완전 초기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라이브러리라고 하니까 접근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 개발할 때 최대한 생각하고는 있고요. 근데 아직 에어리어버 텍스트 같은 라벨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긴 한데 차차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컴포넌트 주석 같은 것도 다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독스를 보시면 그 주석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 주석을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VSC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주석에도 표시가 됩니다. 버튼 한번 갈아붙던 거 말씀드렸고, 컴포넌트도 이거 오피진 컴포넌트랑 HTML 라이크 컴포넌트 이것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다 말씀드렸고, 네, 아마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로고, 배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캘리너트 노션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 원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캘린더 툴스 노션에서 따와가지고 그라데이션에 있는 원 두 개 한 다음에 OPG의 상징색인 틸색을 써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딱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아마 OPG 디자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좀 멋있는 OPG 디자인이 필요하면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OPG 디자인 마무리할 쯤에 영상이나 시각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를 할 텐데 그때 이런 디자인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다 HTML로 만들었습니다. 다 마우스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고 드래그되는 거 보이시죠? HTML로 구현을 했고요. 피그마로 만들어서 HTML로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클릭했을 때 이제 원 두 개 위치 바뀌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듣고 싶었는데 배너 하나에 그런 노력을 쏟기에는 좀 오반 것 같아서 아직은 보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OPG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든 좀 최초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제 CL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 친구들이랑 만든 이제 프로젝트 모집하는 앱인데 이제 색 같은 것도 OPG 디자인 시스템의 색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거 박스고 버튼이고 이것도 버튼이고 이것도 버튼이고 아직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호버고 액션 메뉴고 이건 액션 텍스트 필드고 그래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첫 사용이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용성도 좋고 그리고 이게 모바일 앱을 만들려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좀 많긴 했는데 위에 탑 이것도 그렇고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만들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컴포넌트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는 거는 미리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사실 생기부에 써야 돼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라서 지금 유지보수가 많이긴 한데, 아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2학기에도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쓰고 싶어서 유지보수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즈 디자인 시스템 V0.10.0까지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솔직히 이번에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47분이 지나버렸어요. 네, 녹화 시간 47분인데 이왕 된 거 개인적인 이야기나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이제 수능, 제가 이제 고3이잖아요. 그래서 수시 원서 수시 원서를 쓰기 위한 수시 생기부 마감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10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 지금 생기부 쓰시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써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지구과학을 프로젝트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방학주에 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얼른 만들고, 그 다음에 제거 뭐였죠? 아무튼 생기부 같은 거 마감 해야죠. 책 같은 것도 방학주에 한 거 얼른 제출하고, 작성했는데 선생님들 제출하는 거 빨리 제출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성실대 모의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 멘토링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과기대 모의 면접이 있습니다. 어차피 과기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내신 성적상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일단 가보긴 할 거예요. 어떻게 성적으로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가보고 그리고 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게임을 하나 샀습니다. 컬트 오브 더 램 이 게임을 하나 샀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개발할 때 옆에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거든요. 그냥 삭막하게 개발하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나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하는데, 이제 어제, 엊그저께, 오늘 해가지고 녹두로의 컬트 오브 램 1차를 틀어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컬트 오브 램이 진짜 잘 만드는 게임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가지고 바로 사버렸고요. 제가 제 동생한테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뺏어가지고 조이콘만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켜놓고 인트로만 보고 한 판을 못 듣는데, 수시 원서 지원이 끝나면 오피드 디자인 시스템 개발하면서 다른 프로젝트 개발도 하면서 이 시간에 살짝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속한 거 알려드리면, 이번에 클린코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 전에 빌렸던 책이어서 지금 배출기한 지난지 거의 한 달 하고 조금 더 넘었을 텐데, 사사쌤이 이런 책들은 너밖에 안 읽고 어차피 책 읽을 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그냥 무시하고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처음에는 어려운 책인 줄 알고 읽는 걸 좀 주저했었는데, 왜냐면 저 읽고 기록하면 면접 사장관분한테 털릴 수가 있어가지고, 털리면 정신이 멍해지거든요. 책 내용으로 털릴까봐 그냥 안 읽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이 그거밖에 없길래 읽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책 내용도 쉽고, 또 자바 언어 기반이긴 하지만 저한테 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코드를 아주 개떡같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유유난낱이 알 수 있었습니다. 슬픈 사연이 있고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혹시 제 이런 개발 일지를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조회수 한 12 정도 찍혔더라고요.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신 분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일지를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각서라고. 아무튼 클린코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클린코드 다 읽으면 클린 아키텍처 책도 한번 읽어볼 예정이고, 이제 클린코드가 프로그램 어쩌고 그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에 있는 책들도 한번 싹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대출한 책이긴 한데 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좀 나중에는 사서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서 이제 책장 한 편에 쫙 깔아두면 이제 저도 프로그래머처럼 보이는 그런 배경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유식한 면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헛소리였고요. 네, 벌써 오전 3시네요. 오전 3시고 녹화하는 지금 53분인데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있을 숭실대 멘토링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제 OPG 디자인 시스템도 얼른 개발을 해가지고 얼른 베타로 만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을 하겠습니다. 제 대학도 중요하니까 개발이 늦어진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OPG 디자인 시스템 얼른 개발하고 OPG도 개발하고 이제 캘린더 노션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이제 베이스 코드는 다 짰는데 이제 오류 처리 이쪽 부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고 이제 OPG 템플릿 스토어 개발하고 이제 OPG 페이지 같은 것도 개발하고 툴즈도 다 개발을 하고 언제 개발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OPG 디자인가 아니라 OPG 개발일지 3일차 끝!